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흔히들 하고 듣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 이슈인사이드가 한 대형 사찰의 냄새나는 정부 지원금 요청 의혹을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 태화산 중턱에 위치한 한 작은 암자. 숲 한가운데 본체 등을 합쳐 건물이라곤 허물어지기 직전의 슬레이트 건물 한 동과 관음전, 몇 평짜리 본체가 전부입니다. 계단을 올라 관음전에 들어가 부처님 시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 명불허전, 천혜의 명당자리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과 관련한 이상한 소문 하나가 떠돌고 있어 이슈인사이드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이 사찰이 속한 종단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9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에 사용할 암자로 신축하려 했다가 실패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암자의 본원 주지 스님은 이를 극구 부인합니다. 본인이 그 예산을 직접 신청을 했고 순수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올린 건데? 템플 전용관 때문에. 어느 경로로 예산을 신청했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를 외치며 즉각 전화를 끊습니다. 이후 이 스님은 문자와 전화에 일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 필요 없어요. 노코멘트. 그래요? 익명을 요구한 해당 사찰 소속 한 스님의 증언입니다. 딱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 스타일로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으니까요. 뭐 정부하고도 뭐 되면 능력이 되지요. 캔슬 됐다고 자기가 가져오려고 이제 내놓으면 내려온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다른 데로 보냈지. 당시 총 예산은 국비 9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자부담 1억 등 모두 30억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주장대로 사찰이 신청한 예산이었다면 해당 시에 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시 도를 거쳐 문체부와 국회로 요청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사정은 거꾸로였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 국회의원이 요청, 문체부가 해당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조성한 소위 쪽지 예산이었던 겁니다. 즉 주지가 신청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 셈이 됩니다. 확인 결과 종단 차원에서 국회 예결위에 부탁해 배정받은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찰의 주지가 정부 교구금 횡령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문제 29억 원은 집행되지 않고 취하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어떤 의원의 관심으로 국비가 책정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건립사업이 예결위에서 들어갔으면 예결위에 어느 의원이 관심 의원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옛날에는 거기다 써놨을 텐데 그 책자들을 제가 안 갖고. 시도 관계자들도 이같이 수십억짜리 큰 규모 사업에 국비가 주관이 되면 해당 자치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비예요. 국비가 있어야 우리도 따라붙는 거지. 도 예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문체부가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따라붙고. 사실 우리 사업 예산이 다 그래요. 이 예산을 반영시킨 국회의원은 당시 여당의 한 중진 김모 의원. 김 의원은 의미심장한 말을 털어놓습니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접촉을 한 스님이 계세요. 예산 몇 개를 아마 내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나. 사실은 내가 회원인데 에서 그 비중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스님하고 접촉을 하고 우리는 뭐 가면 그냥 차나 마시고 앉아있고. 김 의원의 말을 빌리면 국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이 단체에 많은 중진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나랏돈 퍼주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셈. 비리에 비리가 더해지는 현장. 이들에게 과연 나랏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미수라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최대 사찰의 한 유물 박물관입니다. 이 사찰은 지난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많아 전시 보관 공간이 협소하다며 125억 원의 신축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약 125억 정도 규모로 박물관을 짓겠다고 신청한 예산, 총 예산이 이거고 기재부 통해서 내려주는 걸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27억 정도의 예산이 예정된 겁니다. 취재진은 이 예산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두 가지 공통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산 신청 심의 확정 당시 사찰로부터 받은 유물 명단들에 대한 실제 보유 유물을 확인했는지와 얼마만큼 보존 전시 가치가 있는 문화재 또는 유물인지 직접 검증해 봤냐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이들의 대답은 짠 듯이 같았습니다. 언론에서 부족하다고 보도됐고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에 직접 방문 결과 포장지로 마른 유물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수장고에 들어가 보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뭐 그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봐도 네. 넉넉하게 넓게 네.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판단은 한 거고요. 이 사찰 내의 지정 문화재는 국가, 지방 합쳐 지난해 말까지 70여 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서류 들어왔을 때는 그때가 올해 초였거든요. 네, 올해 초 초. 2월이나 뭐 그랬었는데 그때 네. 지금 68건을 지금. 지난 2001년 이 사찰에 대한 관할시와 학계 공동조사 결과 유물 1000여 점 증발 의혹이 최초 보도됐을 때에도 당국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지역신문이 이 사찰의 유물 소유량을 앞세워 보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도합니다. 이때 이 신문에 적시된 유물량은 4,900여 점이었습니다. 바로 한 달 앞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 사찰의 유물량은 1,325점.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박물관 개관하며 산재한 문화재를 모으고 기증문화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박물관에 문의해봤습니다. 4,000여 점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유물, 사진 필름까지 더하면 그 양이 4만여 점에 이른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이 사찰의 종합정비계획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사찰의 지정문화재라곤 국가지정 9점, 시지정 54점이 다이고 박물관 전시 69점 외에 많은 역사적 유물들 대부분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전시, 일부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라면 향후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라도 왜 별도 목록으로 조사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되는 대목입니다. 저희 이슈인사이드 취재 과정에서 이 사찰 박물관 건립 예산은 전혀 실사 없이 현장 점검과 사찰이 제출한 일방적인 용역 보고서만으로 책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모 대학 교수 역시 유물 목록을 사찰 측으로부터 받아 용역 보고서 작성에 참고한 것으로 역시 확인됐습니다. 이 사찰은 지난 2008년에도 국가지원금 관련 검찰 내사 중 사찰 관계자가 자살하는 참극을 빚은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좀 더 확실한 검증 아래 책정되고 집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찰이 보유 중인 유물과 사라진 유물, 그리고 가품 논란을 빚고 있는 유물들에 대한 당국의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9월 마지막 주에 보내드린 이슈 인사이드였습니다.